아, 이낙연 이야기를 좀 길게 했나 봐요. 당 떨어지죠. 당 떨어지네요, 진짜. 윤석열로 갈게요. 이낙연만큼 패드려야죠. 이낙연이 70점이라면 윤석열은 10점도 안 되는 인간. 39점. 꽈락. 39점이죠. 망언이 뭐라 그랬어? 정치는 처음이라 그랬다. 발언에 유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쉴드 되게 편하지. 정치인이란 놈이 대선은 말이에요.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대선 수업을 쌓는 거잖아. 국회의원도 해보고 뭐 지자청도 해보고 그러면서 뭐 온갖 논란에 휩싸이면서 해보는 거잖아요. 이낙연이 70점이면 윤석열은 빵점도 안 돼요. 마이너스 한 70점 정도 돼. 실수를 겁나 많이 했어. 왜 그랬어? 정치는 처음이라. 그러니까 윤석열 머릿속에서는 그 중앙지검장 자리에서 바라봤던 그 검찰총장이라는 그 자리가 엄청 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검찰총장이 돼 보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나 봐.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보이는 거지. 대통령도 별거 아니겠는데?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이 정치를 이렇게 이 정도로 아는 게 없는데 어떤 경험도 없고 연륜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통령이란 자리를 넘볼 수 있었던가. 이거는 그냥 내가 검찰총장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 밑에서 보면 엄청 큰 자리인데 막상 가보니까 별거 아니대? 그러니까 대통령도 별거 아니겠지. 이런 정도의 사고방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정치는 처음이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요. 이것도 웃겨요. 정치는 뭐 별다른 영역입니까? 상식이죠, 상식. 그렇지. 오늘 그딴 소리 개소리 했었지. 그 조은산인가 하는 애 만나갖고 조국 장관 수사는 정의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였다는 얘기를. 그런 놈이 조국 장관한테 사과를 하냐 이 새끼야. 비공식적으로. 그 상식을 가지려면 자기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도 똑같이 상식이 그렇죠. 되는 거지. 그게 상식이죠. 검찰의 상식은 뭐 정인의 뭐 말장난하고 자빠졌어 지금. 아니 만날 사람이 그렇게 없으면 그 인터넷상에 무슨 국민 청원 하나 잘 어울리는 인간까지 만나고 다니냐? 김경률 집에 초대해가지고 술 처먹고 뭐 좀 모자라 한참 모자라. 정치가 처음이어서 그런 게 우리 같은 사람 내가 만약에 정치권에 가잖아요. 나 이런 실수 안 해요. 왜? 상식적인 걸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같은 실수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죠.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그러니까 그 홍정욱 같이 정말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꽃길만 걸었던 사람들도 윤석열 같은 실수는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운 게 있고 본 게 있으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프리드먼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건 개나 소나 다 아는 거지만 그 내용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됐고 2020년 이 시대에 어떻게 재평가되고 있는지 알면 윤석열 같은 소리는 절대 못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바닥을 모르는 무식을 스스로 그냥 바지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나 튼튼하다고 쩍벌쩍벌 하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추어를 대통령으로 뽑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라도 전문가의 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어느 한 구석에서도 전문가적인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재명 지사 공격하면서 성남 FC의 후원금이 제3자 앱을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 있잖아요. 이거랑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면서 또 의혹을 던졌어요. 야, 윤석열이요? 성남 FC에 기업들 후원금 들어온 게 최순실 게이트랑 비슷하다 이런 그 구조가 같니? 그게 지사가 열심히 로비해가지고 후원금을 유치해서 그게 이재명 호주머니로 들어갔니? 또라이도 아니고. 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 삶에 빗대어서 다른 그 사물이나 맞아요. 현상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와이프 통해서 당신한테 돈 들어간 거 아니냐? 아니 그 작은 회사가 어떻게 그 대기업들 후원사를 유치할 수 있느냐? 왜 당신이 중앙지검장 되자마자 갑자기 후원사가 늘어나냐? 우리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대로 그 윤석열 씨는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자체장은 그런 식의 뭔가 활동도 해가면서 막 곳간을 채워야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특혜가 갔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최순실이랑 똑같은 구조로 막 싸지르는데 내가 뭐 논리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정치의 영역이 뭔지를 모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이 해외 기업들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이 그 나라에 가서 뭔가를 하나 유치했다고 그러면 똑같은 구조로 이야기하겠네. 그럼 좀 모자라면 좀 나서지는 말아야 되는데 특성이 말이 많아. 등치에 안 맞게. 예. 소위 말하면 다언. 말이 존나 많아. 투머치 토크야. 그러다 보니까 말실수 나오는 거예요. 얘는 말실수 안 하길래 하면 입을 꼬매버리면 돼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기본기라는 개념이 있다면 말이 많더라도 뭔가 알맹이는 하나씩 어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이 기본기라는 자체,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그 기본 바탕이 없다 보니까 그 최근에 그 부정식품 관련된 이야기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 자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이 가격에 이 제품을 내놨을 때는 그 사람이 판매자가 이야기하는 재료와 어떤 제조 방법이 믿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정식품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유는 그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서민뿐만 아니라 재벌들까지 다 같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는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무식하다는 거죠. 예. 근데 윤석열이 확실히 그렇더만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그 국민의힘 나도 입당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랑 이제 접촉면을 넓혀 보겠다고 막 그 의원회관 있잖아요. 의원회관 들어가서 이제 휴가 간 국회의원도 많고 그래서 다 만나지 못했는데 거기 돌아다니면서 또 방역 위반했어. 지금 그 국회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그 가서 의원회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원회관 300개 중에 한 군데에 연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왔는데 신분 확인을 해달라고 그 로비에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에서 내 신분증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방문하기 하루 전에 미리 연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해서 그 사전 진단 하는 거 있잖아요. 문진표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국회 사무처에서 오케이를 해야지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실 한 군데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101호에 갔다가 102호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내가 의원회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300개 사무실 다 갈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내가 가겠다고 한 그곳만 갈 수 있지 옆방도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이 어르신께서는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런 것 같아. 사진 하나 그 보여주시고요. 사전 신고도 없이 윤 전 총장과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 한 분이라도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있다면 103개 방은 전부 셧다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 개념을 자체 물 말아 드셨습니다. 지금 개념 자체를 녹차에 물 말아 드셔가지고요. 굴비랑 같이 드셔버리신 바로 그런 분이세요. 맛은 있겠네요. 예. 백신은 맞았나? 뭐 나이로 추정하면은 맞았을 가능성이 있죠. 백신 맞는 것도 충분히 이벤트화 시켰을 수 있는데 없는 걸 보면은 또 아니 의심스럽기도 이거를 하네요. 허용하는 국회는 또 뭐냐?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러니까 청원 경찰이 계속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안에 분명히 그 경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경호원처럼 10명, 10명 이렇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얘를 볼 때마다 이제 혈압이 올라가서 내가 윤석열 때문에 생명이 한 몇 년은 단축된 느낌이에요. 세상에 이런 자를 처음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너무 무식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대선 상대방이었던 홍준표나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저 박근혜 보면서 그러니까 박근혜는 영혼이 비어 있다. 저 눈동자 뒤에 정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네. 이 사람은 완전 청정구역이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 태초의 그 느낌 있잖아요. 태초에 이 세상이 생겼을 때 이 그렇게 맑은 영혼 아무것도 그 새겨져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니까. 맑은 사람치곤 좀 몸집이 이상하긴 하죠. 기름이 좀 많이 끼긴 했죠. 예. 근데 또 하나 아는 척을 또 했어. 내가 보기 얘 검사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법 시험을 컨닝으로 본 사람 같아. 드루킹 사건이 국정원 댓글 조작보다 규모가 크대. 그래서 박근혜가 막 공격받았다고 박근혜를 옹호하고 있네. 진짜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자 일단 간단한 도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정원 댓글 사건은요. 선거 때만 동원된 게 아니라 2009년 5월 달부터 2012년 12월 달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댓글을 달아요. 누가? 공무원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명하고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이거는 국정원 이야기고요. 기무사도 있었고요. 경찰도 있었고요. 다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동원된 인원만 3,570명이고 투입 자금만 연 30억 원씩 수년간에 걸쳐서 이 짓을 합니다. 이명박이 정권 예. 들어서자마자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론 조작 작업. 계속 보여주세요. 뭐 트위터로 주로 활동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인데 드루킹은 여기 지금 사실 이거 잘못 나와 있어요. 김경수 지사 건은요 한 달. 예. 그러니까 그 대선이 있기 직전에 한 달이고 여기에 보면은 2018년 3월 달에 나와 있는 문재인 정부 때죠. 이때는 문재인 정부를 까는 댓글을 달았던 댓글이라 그 찬반 조작했던 새끼들이고 여기 투입된 민간인 추정 건의와 한 20-30명 될 거다. 요런 정도 이게 일단 비교가 됩니까? 좋아요만 눌렀던 거나 댓글 달면서 하다못해 아고라 같은 데까지 침투해가지고 그 짓거리를 공무원들이 했다고. 이게 윤석열이 드루킹 사건이 국정원 댓글 조작보다 규모가 크대. 이 숫자만 보면 이럴 수 있어. 여기요. 사용 아이디. 이 숫자만 보면. 사용 아이디 용어는 좋아요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 아이디를 만들어냈던 거잖아요. 예. 이런 측면이 있던 거고. 근데 윤석열이 그 규모가 더 크다고 했던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렇게 짐작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된 보고서와 드루킹 관련된 어떤 그 범죄 일람표 같은 거를 언뜻 봤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숫자 있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가장 큰 숫자는 드루킹 쪽에 있거든요. 뭐 118만 건, 뭐 1200만 건 이런 숫자들은 드루킹한테 있는데 그 다른 숫자들은 국정원 그 댓글 사건에는 그 정도 숫자 크기가 안 나오잖아요. 핵심은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국가 예산이 써먹은 역대급 부정 선거뿐만 아니라 여론 조작 사건이에요. 수년간에 걸쳐서 예. 이명박 정권 내내.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요. 관련자 수사 대상자만 제가 나열을 해드릴게요. 이명박, 박근혜, 김태효, 김관진, 임관빈, 연재욱, 옥도경,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안봉근, 이재만, 조윤선, 현기환, 김하영, 김용판, 김병찬, 장호중, 이종명, 서천호, 박원동, 이현수, 민병주, 박승춘, 변창훈. 다 공무원들입니다. 거기다 그냥 공무원입니까? 고위급 공무원들. 진짜 극강의 고위직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검사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검사 자격증 자체를 조작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시험을 9번 봤다잖아요.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했냐면은 자기 친구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 충청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가서 한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드루킹하고 그 MB 댓글 조작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드루킹이 한 건 글자 그대로 그냥 장난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맛집 그 리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조작하기 위해서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 좋아요 자동으로 눌러주고 뭐 구매 감사드립니다. 이거 반복적으로 이렇게 댓글 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맥락 없이 이게 불평 불만의 댓글을 달았는데도 거기에 대댓글로 뭐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댓글 달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걸 그 자동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팝니다. 예. 그러니까 그 드루킹 일당 20-3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30명이 무슨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응원을 해준 거예요. 드루킹한테. 그럼 드루킹은 비누 팔아가지고 그 프로그램 100만 원에 돈 주고 사서 한 돌려보다가 요번에 크게 된통 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수사했던 사건이기도 할 거고 또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기도 한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가 그렇게 당선돼서 사과했습니까? 이명박이 광우병 이후에 박근혜 당선될 때까지 말도 안 되게 투입돼가지고 국정원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관권 부정선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김하영이라고 셀프 잠금 논란 기억들 하시죠? 예. 거기 그 셀프 잠금 할 때 달려갔던 국회의원들 이종걸, 김현, 다음에 그 저 강기정. 이렇게 기억들 하시죠? 문을 잠궈 놓고 밖에서 감금했다고 그거 다 무죄 받았어요. 쉽게 표현하면 셀프로 그게 김하영이고 예. 김용판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있다가 이 사건을 조사를 해. 그럼 증거가 다 나왔어. 막 그 나왔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대선 무혐의. 전날. 예, 하루 만에 아니 무혐의. 대선 전날 예. 무혐의 처리하면서 예. 박근혜를 돕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던 부정사 그 사건이고 심지어는 그 아까 좀 전에 박승춘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국가보훈처까지도 댓글 작업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동원돼가지고 이런 놈들이 했던 그거랑 드루킹의 이런 행위들이랑 보다 규모가 덜 크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할 거리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지자용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친놈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던져주면서 이게 국정원보다 드루킹이 더 큰 거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지지자 네. 집결용. 그러니까 기본 A도 없고요, 팩트도 없고요, 그냥 무식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